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기율표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, 주기율표를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. 멘델레예프를 걸쳐가지고 모즐리까지 현대의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족과 주기가 있다고 배웠어요.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주기율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을 텐데, 요 가로축은 우리가 보통 족이 위치하고 세로줄은 우리가 보통 주기가 위치하죠. 족은 1족이 있고 2족이 있고, 그 다음에 쭉쭉쭉 13족이 있고 14, 15, 16, 17, 18족까지 있었고, 주기는 1주기, 2주기, 3주기, 4주기 등등등 더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. 그래서 이 족과 주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했어야 되는데, 자, 모즐리에 와서 멘델레예프가 기본적으로 쌓아놓은 이 녀석들을, 원자들을 주기적인 특성에 따라서 나타낸 거 아니겠어요? 주기적인 특성.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지. 처음에는 원자량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 원자 번호가 나오게 되었고, 그대로 해서 자, 여기가 1번이 오게 되는데 누구였어요? 수소죠. 수소. 2번은 여기 위치하죠. 헬륨. 왜 여기 위치하는지는 지난 영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 리튬. 3번 리튬. 4번 베릴륨. 붕탄질산 풀네. 나트륨, 마그네슘, 알루미늄, 실리콘 규소, 피, 인, 황, 염, 여기 이제 CL입니다. CI가 아니고요. 하주기, 칼륨, 칼슘. 여러분들 솔직히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할로젠 쪽에 플로린, 염소 다음에 브롬 있는 거 정도. 그 다음에 헬레아, 크립톤 정도 있는 거, 이 정도. 여기 밑에 여러분들이 뭐 있는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. 써준다면 갈륨, 게르마늄, 비소, 셀레늄 등이 있는데, 자, 등등등등이 있어요. 자, 이 정도에서 주기율표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. 먼저 주기율표 안에 들어있는 이 족과 주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이 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부터 합시다.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자가 있을 때 원자 중심에 핵이 있잖아요. 이 핵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전자들. 이 전자들이 한 군데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모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? 이렇게 껍질이 있다고 그랬어요.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고,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꽉 찰 수 있어요. 3, 4, 5, 6, 7, 8. 물론 현대에 와서 얘는 이제 오비탈이라는 형태를 띠게 됐었죠. 이것도 지난 영상 한번 보면 알겠지만, 핵이 있으면 이 핵 주변에 이런 궤도가 딱딱 존재한다기보다는 어떤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건 전자가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첫 번째 껍질, 이곳에 확률적으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첫 번째 껍질에 존재한다고 보면 되고요.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가 존재하는데 이 8개가 이렇게 구의 형태 속에 2개가 들어갈 수 있고, 이거 우리가 S오비탈이라고 했었죠. 이걸 우리가 1S오비탈,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구의 형태를 2S오비탈. 그 다음에 두 번째 kop질에 우리가 R형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. 이렇게 R형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. 그러면 여기에도 전자가 하나, 둘, P오비탈이죠. P오비탈에 둘, P오비탈에 둘 해가지고 총 6개.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껍질이라고 하면 첫 번째 껍질에 2개, 두 번째 껍질에 2개, P오비탈에 6개까지 들어간다.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비탈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들어가 있는 전자는 둘, 6, 총 10개. 그죠? 옛날 보호모형으로 돌아가더라도 껍질 속에서 마찬가지로 2개, 최대 8개, 그래서 10개. 비슷합니다. 둘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. 이제 현대 모형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표현한 거지만, 오비탈로 표현한 거지만, 어쨌든 이 주기율표상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껍질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. 자, 이 주기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껍질수를 의미하는 거야. 핵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의 껍질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. 전자 껍질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. 1주기인 수소는 껍질이 하나다,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수소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핵이 있으면 이 핵 주변에 껍질이 하나고 거기에 전자가 1개 있다,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. 리튬 같은 경우는
리튬 같은 경우는 여기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두 개가 꽉 차 있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차 있는 이런 형태예요. 그래서 껍질이 두 개다. 하나, 둘.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고 있다. 자, 그렇다면 이 족이라는 건 뭐냐? 족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껍질에 놀고 있는 전자. 그 전자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? 원자과 전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이 원자과 전자의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요? 핵 주변에 전자가 하나가 돌고 있다. 자, 헬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? 핵이 있어. 원자번호 2번이에요. 그럼 얘는 전자가 두 개가 돌고 있는데 어디서 돌고 있어요?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가 두 개 돌고 있는 겁니다. 꽉 차 있다. 자, 그 다음 리튬은 방금 했고요. 베릴륨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? 베릴륨은 핵이 있으면 껍질이 몇 개예요? 두 개예요. 자, 원자는 첫 번째 껍질을 두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지만 꽉 채우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?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야 돼요. 자, 4번이죠. 1, 2, 3, 4번이죠. 그러면 두 번째 껍질 몇 개 들어가요? 두 개 들어가요.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? 하나, 두 개. 그래서 2족이 포함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다 보면 플로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?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, 두 번째 껍질에 첫 번째 껍질에 두 개, 하나, 둘, 두 번째 껍질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번째 있죠.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 있는 구조죠. 셋, 넷, 다섯, 여섯, 7개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. 네온은 어떻게 생겼을까? 네온은 핵이 있으면 핵 주변에 껍질이 몇 개예요? 두 개예요.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요? 전자가 두 개, 최대 두 개. 두 번째 껍질에 몇 개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8개 들어갑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공통점이 나오죠. 자, 나트륨 볼까요? 11번입니다. 얘는 주변에 전자가 11개가 있는데 첫 번째 껍질, 두 번째 껍질은 꽉 차 있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? 하나 있는 거죠. 왜? 첫 번째 껍질에 두 개, 첫 번째 껍질에 두 개, 두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니까 10개, 마지막 최종 11개. 칼륨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4개죠? 3개, 4개.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, 두 번째 껍질 8개, 세 번째 껍질 8개, 네 번째 껍질에 몇 개? 1개. 공통점이 뭐예요? 밖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전부 몇 개다? 1개다. 자, 원자과 전자의 수를 계산해 보면 여기 있는 수소, 리튬, 나트륨, 칼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입니까? 1개죠. 자, 2족에 있는 베릴륨, 마그네슘, 칼륨은 원자과 전자는 몇 개입니까? 2개. 여기는 몇 개? 3개. 몇 개? 4개. 몇 개? 5개. 몇 개? 6개. 몇 개? 7개예요. 자, 여기 있는 족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? 원자과 전자다. 선생님, 근데 얘는 13족인데 왜 3개입니까? 14족인데 왜 4개입니까? 여러분들 여기 사이에 주기율표 잘 보게 되면 4주기부터 이 사이에 더 많은 원자들이 들어가 있죠. 전이원소, 전이금속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또 3족, 4족, 5족에서 쭉 들어가요. 거기 애들은 총 18개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18족까지 만들어 주었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1주기, 2주기, 3주기, 4주기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, 쉽게 생각하면 13족, 14족, 15, 16, 17, 18족에서 요 10을 빼고 생각을 하세요. 3, 4, 5, 6, 7 이게 원자과 전자다. 근데 선생님이 뭘 하나 빼먹었잖아. 18쪽이면 8개입니까? 이러는데 여러분들 원자과 전자. 얘는 8개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0개라고 합니다. 0개. 매우 중요합니다, 여러분들. 18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는 빵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왜냐면 이 원자과 전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 밖에 있는 새로운 원자와 결합을 하는데 원자과 전자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결합에 참여하지 않아요. 18쪽은. 왜냐면 매우 안정한, 마지막 껍질을 다 채우면 매우 안정하다고 들었을 거예요. 전자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없다.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빵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에 따른 원자과 전자의 개수 할 수 있겠죠, 여러분들이. 자, 이걸 통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알칼리 금속들을 찾을 수 있어요. 알칼리 금속이라는 건 뭐냐? 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리튬, 나트륨, 칼륨 같은 경우에
얘네들은요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해하거든요. 얘네들은 쉽게 전자를 잃어버려요. 왜? 여기에 전자 껍질의 마지막에 원자 한 장 하나씩밖에 없잖아. 모든 원자는 마지막 껍질을 다 채워서 또는 다 없애서 안정한 상태를 되게 원하는데 얘네들은 전자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를 밖으로 주면서 1 플러스, 리튬 1 플러스, 나트륨 1 플러스, 칼륨 1 플러스, 전부 1 플러스 이온이 되고 싶어 해요. 요런 애들, 전자를 떼어주고 싶어 하는 요런 애들, 하나를 특히 떼어주는 애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야기해요. 전자를 한 개 잃어버려서 플러스 1가에 양이온 되고 싶어 한다. 알칼리 금속. 반대로 여기 있는 플로린, 그 다음에 염소,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전자가 7개가 있어요. 원자가 전자가. 그럼 얘는 전자를 7개 다 버리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자를 하나 받아주면 매우 안정한 요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를 받고 싶어 하거든.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 1가 마이너스, 염화 1 마이너스, 브로민 1 마이너스, 전부 얘네들은 1 마이너스의 형태로 전자를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 반응성이 크죠. 전자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전자와 반응하기 때문에. 이런 플로린, 염소, 브로민 같은 이런 애들은 우리가 할로젠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할로젠. 이 할로젠족들은 전자를 받는 걸 좋아해요. 음이온 되는 걸 좋아한다는 거지. 일단 마지막으로 여기 헬륨, 네온, 아르곤, 크립톤 이런 애들은 꽉 차 있죠? 원자가 전자가 빵개라고 그랬죠? 반응한다 안 한다? 반응 안 합니다. 그냥 이 원자 자체로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아요. 홀로 존재해요. 얘네들은 당당한 놈들이야.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반응성이 없는, 활성이 없는 기체들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족을 비활성 기체라고 이야기해요. 그래서 이 간단하게 알칼리 금속, 할로젠, 비활성 기체 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, 특히 바로 이 족이 의미하는 게 바로 원자과 전자기 때문에 이 족이 같다는 거는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해석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을 가지고 관심 있게 보면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주기율표에 대한 다른 해석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거든요. 또 하나하나씩 특성들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부터.